안녕하세요. 능희고등학교의 조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조와 북조, 우리나라의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남국에는 통일 신라가 676년 나당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가 하게 되고요. 북국에는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전개하게 되는데, 이런 남북국 시대의 한국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라는 이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중대와 하대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중대에는 요 신문왕, 즉 뉴스페이퍼 킹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문왕의 정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문왕은 이제 나라를 통일을 하고 난 직후에 그 다음 바텀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나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모든 나라들 나라가 통일이 된 직후가 가장 불안정하고 불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겨우겨우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지만 이 안에 언제 이 모여진 세력들이 언제 쪼갈릴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김음돌의 모반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김음돌은 요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장인인데 김음돌이 상대등에 위치해 있었는데, 상대등이라 하면 왕 다음에 이제 넘버 2로서 귀족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권력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김음돌이 이제 신문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반 사건을 벌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했던 귀족들이 많이 좀 처형당하고 숙청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때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하고, 다음에 원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노급을 이제 폐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읍이란 게 마을, 읍면동 했을 때 마을인데, 귀족들이 나라에 충성을 한 대가로 신라에서는 이제 마을을 아예 녹봉으로 월급으로 줬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시 체제를 막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까지 구분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뭐 초지세도 거두고 고물도 거두고 그다음에 뭐 노동력도 거두고 하지만, 이에 비해서 관료전은 노급보다는 그런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었다,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다음에 노급을 폐지한다. 그리고 여기 구서당 10정이라고 하는 군대 체제, 그리고 구주 5소경이라고 하는 이 지방 행정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구서당은 이게 중앙군, 즉 중앙에서 수비 공격을 담당하는 군대였는데,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말갈인까지 민족 융합의 그런 군대라고 할 수 있고요. 구주도 원래 5주 2소경에서 더 많은 영토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런 당시 수도 금성, 즉 경주가 구석에 몰려있는 그런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주 5소경이라 하고는 더 넓은 지방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제 사만 일통의식이 표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이라고 하면 그 이전 마한, 변한 시현도 이렇게 지난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만 일통의식이 여기서 점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중대에는 육두품이라고 하는 진골 다음에 그런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두품이 상당히 신라의 협조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막 강수라든지 설총이라든지 이런 협조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근데 시간을 흘러가지고 드디어 하대로입니다. 하대. 신라 해공왕이 피살이 되고 난 다음의 시대를 하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후에는 이 호족 세력들이 이제 대두를 하게 됩니다. 호족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지방에서 군사력 또는 경제력을 가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북방민족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 지방의 군사력 또는 경제력을 갖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 신라 하대에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왕들이 바뀔 정도로 당시 왕위 쟁탈전이 심각했거든요.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점 상실되고, 중앙에서 누가 왕이 되냐 서로 싸움을 하게 되니까, 지방에 있던 이런 세력가들이 자기가 성주, 장군이라 칭하면서 점점점 그 세력을 이제 커져 나가게 되고, 그 신라의 조금은 반신라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에서는 상당히 신라 협조적이었던 육투품 세력들이 여기 하대에 들어와서는 좀 반신라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최승우라든지 뭐 최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런 신라의 짧은 역사를, 간략한 역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
북극의 발해를 보도록 바래요. 발해는 여기 대조영이라고 하는 뭐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세력이 발해를 건국하게 되거든요. 아마 대조영은 말갈 계통이 아마 맞을 건데 아마 고구려의 귀화한 이제 고구려로 이제 국적을 바꾼 그런 말갈족이 아니었는가라는 추측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고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 피지배층은 말갈인 할 정도로 고구려의 계승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이제 이름이 고왕인데 여기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호를 진이라 하고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 무왕 때는 당시 연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황제만 쓸 수 있는 이런 달력 이제 연도 체제를 연호라고 하는데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무왕 때 쓰고요. 당시 이 흑수부 말가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드라마 옛날 대조영에서 이제 흑수돌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흑수돌이 아마 이 흑수부 말가를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따온 그런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흑수라고 하는 성을 가진 부족의 말갈이다 이 뜻인데 이 흑수부 말갈이 당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발해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무왕 때 이 흑수부를 이제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일방탕질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소식을 두고 당나라가 이제 자기한테 이제 자기 세력에 들어온 흑수부 말갈인데 이들을 공격했다. 당시 당나라가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상남자 이름 그대로 이제 힘을 썼다겠죠. 상남자 무왕이 아예 장문유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제 산둥반도를 이제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은 당나라와 이제 약간 적대적인 관계가 보이게 되는데 당시 신라와 그리고 당나라와 이런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고립을 취하고자 일본의 좀 친일본적인 그런 태도를 무왕 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문왕이요. 문왕 때는 요 대흥이라고 하는 그런 연호를 쓰면서 이제 이때 이후로는 당나라와 어느 정도 친선적인 관계를 보이게 되고 다음에 중경에서 이제 상경으로 천도를 하고 이 상경은 당나라 장안성을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본떠가지고 만든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도 8세기쯤에 신라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남국과 북국이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선왕 때는 해동, 바다 동쪽에 정말 멋진 나라, 이 해동성국이라는 이런 칭호를 얻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남북국 시대를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일본의 역사가 또 어떻게 요 시기쯤에 흘러갔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